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을 전하는 소베르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와의 이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지치게 하고 상처를 주고 결국엔 관계를 끝내고 싶게 만듭니다. 하지만 막상 이별을 결심하고도 쉽게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별 후에도 계속해서 후회가 남거나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와의 이별을 후회 없이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처음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처럼 대하고 강한 애정을 표현하며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이상한 행동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감정보다 자신의 감정을 우선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비판을 받으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가스라이팅을 통해 상대방을 조종하려 하고 결국에는 상대를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이 문제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힘든 관계에서도 쉽게 이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초반의 강한 애정 공세 때문입니다. 연애 초반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을 완벽한 연인처럼 대하며 강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처음에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려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스라이팅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를 조종하면서도 상대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결국 이별을 고민하면서도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세 번째 이유는 나르시시스트가 이별 후에도 쉽게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종종 호버링이라는 행동을 보이며 이별 후에도 다시 연락을 하거나 변했다고 말하며 다시 돌아오도록 유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를 추가하자면 나르시시스트를 나라고 생각해서 이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부정적인 면모를 상대방에게 투사하고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그 감정을 받아들여 마치 나도 느끼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공감, 능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주입하고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심지어 나르시시스트를 나의 일부 또는 나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여기게 되어 이별은 곧 나의 일부를 잃는 것과 같은 고통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부정적인 면모, 예를 들어 분노, 질투, 열등감 같은 것들을 상대방에게 투사합니다. 마치 그림자를 던지듯 자신의 어두운 면을 상대에게 씌우는 거죠. 이때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그 투사를 받아들여요. 마치 거울처럼 나르시시스트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즉, 나르시시스트가 느끼는 감정을 마치 나도 느끼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이건 좋은 능력이에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걸 역이용합니다. 마치 숙련된 조종사처럼 상대방의 공감, 능력을 이용해 감정을 주입하고 조종하는 거죠. 상대방은 나르시시스트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며 그들의 문제를 마치 나의 문제처럼 느끼고 해결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은 점차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나르시시스트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마치 밧줄에 묶인 것처럼 서서히 그들에게 종속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나르시시스트를 나의 일부 또는 나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별은 곧 나의 일부를 잃는 것과 같은 고통으로 느껴지죠. 이런 복잡한 심리적 기제 때문에 이별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감정을 나의 감정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마치 짐을 진 것처럼 내가 떠나면 이 사람이 무너질 거야 라는 생각에 이별을 망설이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구분하기 어려워지면서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의심하게 됩니다. 마치 미로에 갇힌 것처럼 정말 내가 잘못된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나의 일부로 여기기 때문에 이별은 마치 자기 자신을 잃는 것과 같은 극심한 상실감과 공허함을 느끼게 합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빠진 것처럼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느낌이죠. 나르시시스트와 이별하면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별 후에는 혼란스럽고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리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이 생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동안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조종하고 심리적으로 지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감정이 든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이별을 후회 없이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과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SNS, 전화, 메시지까지 완전히 차단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언제든 다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별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을 탓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이 관계가 힘들었던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성향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그들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별 후에는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가지거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또한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많은 정신적 상처를 남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별 후에도 다시 연락이 오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혹시 다시 만나면 달라질까 하는 생각은 버리세요. 나르시시스트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별 후에 외로움을 느낄 때 그들과 함께했던 좋은 기억만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기억도 함께 떠올리면서 이 관계가 왜 끝났는지를 상기하세요. 건강한 인간관계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하세요. 나르시시스트와의 이별은 쉽지 않지만 건강한 삶을 되찾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후회 없이 이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완전히 단절하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해 이제는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기제를 극복하고 나르시시스트와의 건강한 이별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소베르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의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